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자겸입니다. 예, 목요일 마수열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지수 상승폭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종목별 활발한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부자겸이 전문가님 오늘 매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강건하게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체적으로 다 지금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만 좀 잘 잡고 가시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요일 마수열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한번 타이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1 주제 한중 FTA 가슴형 수혜주 찾아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전반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중 FTA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아마 이 마수열전 첫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그 한중 FTA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에 방중했을 때 그때 이제 일부 이제 타결 소식이 나와가지고 그때도 한번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가슴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맡아서 이걸 토론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한중 FTA 관련해서 일정부터 제가 간단하게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서명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이게 가서명이라는 것은 이제 양측이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협정문에 협의를 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어떤 것은 허용을 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확정하는 것을 이제 확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중 FTA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게 언제부터 시작이 타진이 됐었냐면은 2004년도부터 됐습니다. 2004년도 같으면 지금 2015년도니까 근 10년 정도 이렇게 시일이 흘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4년도에 이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지난년도 11월 달에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했는데 그때 2014년 11월 달에 협상 타결 선언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이번 2월 달에 이제 가슴형에 들어가게 됐고, 물론 이제 가슴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또 6월 달에 또 한중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 서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 쪽에서 이제 정식 서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쪽 국회로.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국회에 넘어가서,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비준 절차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한중 FTA가 발효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행하게 되는, 요런 이제 일정을,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부자겸이 전문가님 여기에 또 추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네, 일정은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거 표를 하나 잠깐 준비한 게 있는데요. 표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근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과 비슷한데 이번에 이제 그 협정서가 가서명이 된 거는 영문으로 나온 겁니다. 영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협정서를 이제 한국어하고 중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법제처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국무회의 대통령제가, 그 다음에 정식 서명, 협상 결과 국회 보고해서 국회에 이제 비준동의까지 나와야죠.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서 과연 그러면 언제쯤 발효가 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상반기 내로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잡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회 동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 그런데 요번에 가장 지금 쟁점이었던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지금 반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좀 앓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IT나 자동차 쪽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잘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한 상반기 내에 발효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일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 한중 FTA 주요 내용 그다음 우리 쪽에서 많이 했는가 저쪽에서 많이 그 양어를 했는지 요런 내용들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를 준비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표를 보면은 제가 오늘 두 가지 이 내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느 쪽에서 좀 많이 했다, 안 했다. 이걸 제가 산업통상부에서 나온 자료를 일일이 지금 엑셀 파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림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앞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한중 FTA 양어 수준 비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측하고 중국 측하고 이렇게 보면은 즉시 그러니까 관세가 철폐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비중이 보면은 지금 우리 측에 보면 49.9%가 나와 있죠. 중국 쪽에는 20.1%가 나와 있습니다. 품목 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6,108개가 지금 그 관세 철폐라든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중국 쪽에서는 1,649개입니다. 그다음 이제 5년 내, 10년 내, 그다음 이제 가로 열고 10년 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즉시 철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10년 안에 이제 풀어지는 게 한 9,690개 정도 되고요. 중국은 5,846개 정도 되고 토탈 한 20년 정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쪽에서는 11,272개 품목, 중국 쪽에는 7,428개 품목. 여기에서 양측에서 이제 비중으로 보면 한 92.2%, 90.7%, 요 정도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관세 철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었다라는 것을 통계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랫단에 보면은 이제 공산품 양어 수준하고 농수산물 양어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제 약간 이제 선진국이나 안 그러면은 양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위에 있는 쪽에서 이제 많이 좀 개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이제 공산품 쪽에서 보면은 5,885개, 비중이 한 58.9% 정도가 되고 중국 쪽에서는 지금 즉시 지금 되는 것이 한 1,366개, 20.3% 정도가 됩니다. 공산품 수준의 양어 수준을 보면은 즉시 철폐는 지금 우리 쪽이 월등히 비중이 지금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농수산물 양어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한 EU FTA, 한 호주, 한 캐나다, 한 칠레라든지, 이게 이제 각 양국 간의 이제 FTA 수준을 봤을 때 농산물 쪽에서 상당히 이제 반발이 심했고,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즉시 해제가, 관세 철폐가 되는 품목이 우리는 223개, 중국은 283개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인 비중을 가지고 봤을 때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즉시가 한 9.96% 정도 되고요. 중국은 19%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품 쪽은 우리가 많이 지금 열어주고, 초기에, 농산품 쪽은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이 열어놓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잘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쪽에서 농산품 쪽을 중국 쪽으로 별로 가져갈 일이 없죠.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표를 한번 보면은, 정부 쪽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앞에 이제 엑셀로 정리한 거는 제가 정부 통계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정부 쪽에서 정리를 해놔 놓은 건데,
적시철폐가 지금 그 빨간 게 이제 중국이 나와 있고 파란 게 한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적시철폐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품목수가 아니고요. 금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으로는 중국이 훨씬 더 높다. 중국이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똑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의 양어 수준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FTA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공산품 쪽에서는 많이 우리 쪽에서 개방을 열어줬고 농산품 쪽에서는 약간 중국 쪽에서 좀 많이 열었다. 우리 쪽에서 좀 방어를 좀 많이 했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굳이 찾아본다라면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품목별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지금 교역국 중에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도 1위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국도 1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외에서 수입하는 것도 중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 FTA가 이제 가서명이 되고 상반기 내에 실시가 된다면 상당히 저희는 좀 유리한 그러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에 대한 모든 무역의 가장 넓은 땅덩어리, 많은 인구, 그다음에 세계 공장의 50%가 들어서 있는 세계 굴뚝 공장 이런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많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금액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품목적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절대적인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지금 전체 금액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율을 갖다가 보면은 지금 2,347억 불 정도가 이번에 우리나라하고 지금 중국하고 다 합들여 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관세 철폐에 해당될 수 있는 수출입 무역 규모가 그 정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서 이제 즉시 철폐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51%를 즉시 철폐하고 있고요. 금액적인 면에서요. 그 다음에 중국이 즉시 양어를 하는 게 44%입니다. 품목으로는 20%지만 그만큼 절대적으로 품목의 단위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으로 볼 때는 44%가 중국 쪽에서도 즉시 양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나라가 25.3%. 중국이 22.2%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엇비슷하죠. 10년 내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20년 내에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가 14.1%, 중국이 18.8%.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양어를 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좀 먼저 하고 중국이 좀 나중에 열고 이런 느낌이 좀 나죠. 이런 느낌이 나는데 전체적인 절대적인 금액상으로는 거의 더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저 준비한 표를 좀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867억 불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1672억 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더블 정도 수준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지금 즉시 철폐죠.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16억 불 정도 되는 거고요. 중국은 737억 불 정도 되니까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는 우리가 뭐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가지고 뭐 한중 FTA 전반적인 평가, 뭐 이거는 뭐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요번 주제는
상당히 좀 뭐 겹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 뭐 종목을 우리가 뭐 이렇게 거론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3번을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고 제가 또 4번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아까 이제 품목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봤을 때 품목은 이제 우리가 많이 열어주는 거죠. 그죠? 초기에는 많이 열어주고, 금액상으로는 이제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하나 열고 우리가 하나 열고 하면은 중국에서 100이라면은 우리는 뭐 지금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면은 정부 통계가 나온 게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금액상으로는 많이 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FTA를 통해서 정부 쪽에서 나와 있는 게 이제 관세 절감액이 지금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불 조금 넘는 수준이고 한EU FTA 같은 경우에는 14억 불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한중 FTA 같은 경우는 54.4억 불 정도 되니까 이 한중 FTA를 통해서 관세 절감 효과가 상당히 이제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효가 되고 정부의 의도대로 됐을 경우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GDP 증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5년 후에 한 1.2% 정도 지금 GDP가 증가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11월 달에 이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했을 때 나왔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 쪽에서 분석했던 게 한 1% 수준인데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 1% 정도, 뭐 0.몇 % 정도야. 뭐 예측 잘못해가지고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관세 절감 효과를 봤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일단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뭐 혹시 보충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그러시죠, 뭐. 예. 그러면은, 한중 FTA 수혜주, 수혜주 하면은 너무 좀 좁은 것 같고, 수혜 업종하고 수혜주하고 뭐 같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하시죠. 자, 이제 그 한중 FTA의 수혜주의 이제 그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FTA라는 거는 자유무역협정, 이제 관세를 줄여주거나 철폐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호 간에 이제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서로 이제 좋자고 하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그 했을 때,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제일 한중 FTA 한다고 그랬을 때 좋아했던 게 뭐냐면 가장 수혜를 본다고 했던 게 사실은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뭐 18.6%인가 이렇게 관세를 내고 있고 우리가 중국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거의 뭐 지금 한 6.8%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야 이러면은 12% 정도의 관세를 우리가 이익을 보니까 가장 큰 수혜주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다.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그 부분은 양호해서 빠져버렸죠.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빠져버린 게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도 거의 빠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8년 이후에 0.2%씩 줄어가지고 9%가 되는 해에 철폐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시 요원한 얘기고 최소한 8년을 가야 0.2% 정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 품목 1위가 뭐냐면 디스플레이입니다. 패널이에요, 패널. 우리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널인데 이거 패널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농수산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제조업 쪽에 가장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이런 것들을 뺐는데 우리가 FTA 수혜주를 찾을 때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관세만 중국에 수출하는 관세만 줄어든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수입을 중국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삼각차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국에 자동차 할 때 18%인데 우리가 6%만 받는다 그러면은 12%의 갭이 생기죠. 그 업종이 수혜가 가장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상대적 관세를 많이 수혜를 보는 그런 수혜군으로 지금 본 건데요. 그렇게 본 걸로 보면은 이제 자동차는 6.4%로 자동차가 가장 큰데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간 거고요. 그 다음에 철강이 4.8%, 조선이 2.7%, 디지털 가전이 1.2%. 이렇게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또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IT나 자동차 이런 게 지금 글로벌 1위 시장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게 중국에 바로 들어가면 그쪽에서 상당한 품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확 늘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가 중국 쪽에서도 다 아는 거죠. 자동차하고 뭐 가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우리하고 기술 경쟁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도 좀 방어를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열대는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쌀이라든지 뭐 오징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농가들의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우리는 서로 방어를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업종, 아이템, 품목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FTA 수혜를 볼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뽑아 보니까 기술 수혜군으로 해가지고 기술 격차가 제일 지금 좀 많이 나는 게 선박입니다. 선박인데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부가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이런 데서 지금 뭐 해저 탱크라든지 해저 탐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나라만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격차가 좀 심하게 나고 있다. 요거를 지금 한 6.2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환경도로라고 돼 있는데 지금 동북부를 개발하면서 서부 쪽에 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도로를 까는 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뭐 호남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지금 깔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거를 IT화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환경도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우리나라가 굉장한 또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한 3.7년 정도 앞서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123층 뭐 제2의 롯데월드 하고 뭐 이런 거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4년 정도 지금 앞서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기술적인 수혜군으로 본다고 하면은 역시 이 부분에서는 IT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산업 섹터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재나 산업재 쪽이 가장 큰 혜택을 역시 본다고 보는데 중국 관련주로서요. 거기에서 상당히 틈새 시장에서 좀 파이는 크지가 않지만 직접적으로 좀 수혜가 볼 수 있는 쪽이 서비스 업종이라고 봅니다. 서비스 업종. 서비스 시장 개방.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행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수혜가 나올 수뿐이 없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역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업종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님께서 서비스 업종하고 이렇게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업종별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는데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업별 섹터별로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나온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철강업종,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부품,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농업, 수산업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무관세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거의 무관세고,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지금 그 수출을 할 때 중국 쪽에서 관세 매기는 것도 한 1.2% 수준이니까 거의 무관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한중 FTA를 통해서 관세 철폐 효과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냉연 강판, 스테인리스, 열연, 후판, 열연 강판 요런 쪽에는 이제 개방을 했고, 아연 도금판하고 전기 강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전기 강판이나 아연 도금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고가 내구재 쪽에 들어가는 쪽은 지금 중국 쪽에 우리가 지금 관세를 물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관에서 있는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제어가 되고, 그 다음 달러에 보면 이제 석유화학 섹터가 나오는데요. 파랗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개방해 달라 해가지고 개방해 준 게 합성수지하고 합성고무 쪽이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생산하는 쪽은 약간 피해를 볼 겁니다. 중국 쪽에서 상품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요게 지금 석유화학 관세율이 우리 쪽에서 매기는 게 지금 5.8% 정도 매기고 있고, 우리가 중국 갈 때 6.1% 정도 세금을 관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반면 이제 중국 쪽에서 개발한 게 에틸렌 쪽이죠. 에틸렌은 지금 롯데케미칼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에서, 그러니까 원유에서 나와가지고 나프타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틸렌이 되겠는데, 이 에틸렌 쪽은 에틸렌 프로필렌은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PX하고 TPA 쪽은 중국 쪽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온 교환 수지라든지 고수성 수지, 폴리우레탄, 에틸렌, 그러니까 금호석유화학 쪽에서 합성수지나 합성고무 쪽은 피해를 보고요. 에틸렌 쪽은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섬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섬유는 이제 관세율이 9.8% 비교적 좀 높은 쪽이죠. 우리 쪽에도 높게 매기고, 우리가 중국 갈 때도 한 11.3% 정도 매깁니다. 근데 섬유 쪽은 우리가 이제 적자 보는 산업 쪽이거든요. 요것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파란 게 보면은 자켓하고 코트, 스웨터, 요런 쪽은 이제 우리가 개방을 해줍니다. 중국 쪽에서 이런 상품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기능성 의류, 기능성 의류. 그러니까 우리 등산복 같은 게 되겠습니다. 고기능성 의류하고, 그 다음에 유아복, 요런 쪽은 중국 쪽에서 개방을 해줬습니다. 그런 쪽을 생산하는 쪽은 중국 쪽에 관세를 안 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계 쪽에서는 이제 정부 쪽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어링 쪽이라든지 전동공구 쪽은 개방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동공구 생산하는 회사들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런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환경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포장기계나 환경오염 저감기계 이런 쪽은 개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산해서 중국 쪽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한국에서 직접 생산해서 가는 굴삭기, 건설기계, 공작기계 이런 쪽은 관세를 그대로 지금 9% 정도 물리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자동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을 보면 한국에서도 완성차가 8에서 10% 정도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3에서 25% 정도 지금 관세를 상당히 매기고 있고요. 부품에 대해서는 8에서 10% 정도씩 관세를 양쪽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도 이제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께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대부분 이제 자동차 부품은 양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은 거의 한중 FTA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영향이 없다라고 보냐 하면은 관세가 양쪽에서 다 높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도 중국 시장에 공장을 현지에 지어서 진출을 해버렸습니다. 진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한중 FTA의 영향이 자동차 부품은 작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관세가 5.2%하고 중국 쪽에서 8% 정도 이렇게 매기는 산업이 되겠는데, WTO 협정으로 인해서, ITA 협정으로 인해서 반도체, 통신기기 이런 쪽은 무관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거기 진출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천 하이닉스 공장에서 생산해서 중국 쪽에 반도체를 D램을 팔아도 거의 무관세로 지금 교역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거의 한중 FTA에 영향이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양을 중국 쪽에서 받아낸 게 있습니다. 이게 전기밥솥,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인데요. 세탁기도 10리터 이하입니다. 냉장고도 소형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중소형 가전제품하고 의료기기 쪽이죠. 이런 쪽은 우리가 관세 철폐를 받아냈고요. 반면에 대형 가전제품, 세탁기 대형, 냉장고 대형,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OLED 패널, 이런 쪽은 중국 쪽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이쪽은 관세를 8.4% 정도 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LCD는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사양되겠죠. LCD 쪽은 10년 내 관세 철폐 쪽으로 양쪽에서 매겨놨고요. 그 다음 이제 생활용품 쪽에서 좀 특징을 보면은 콘택트 렌즈, 그 다음에 주방용 유리 제품, 이런 쪽은 중국 쪽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관세율 13.6%인데 이거 이제 양을 했습니다. 양을 했고, 농수산업 부분에서는 뭐 쌀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넙치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요거는 뭐 주식시장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서 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수혜업 쪽은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중 FTA 쪽에서 뭐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정확하게 수혜업 쪽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철강 쪽에서는 뭐 포스코, 현대제철, 포스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 쪽에는 그 에틸렌 쪽에 롯데케미칼, 섬유 쪽에서는 코롱인드나 아가방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일반 기계 쪽에서 아까 환경오염 저감 장치에서 일진전기나 크린에어텍, 전동공구 쪽에 계양전기,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거의 뭐 무관하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중소형 가전제품 쪽에 뭐 리온쿠첸이나 쿠쿠전자, 뭐 의료기기 쪽에 바텍이나 휴비츠, 이 정도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한중 FTA 피해주 업종 뭐 같이 좀 계속 중복이 되니까요. 뭐 여기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뭐 피해주는 뭐 간단히 하고 넘어가죠.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한중 FTA에서 피해를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농수산물 쪽 이쪽을 이제 방어하는 부분이 가장 컸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그쪽을 이제 문을 좀 닫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라든지 패널이라든지 이런 쪽을 준 겁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좀 기간을 더 두고 보자 이제 이런 얘기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그렇게 뭐 크지 않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다 이제 자동차라든지 LCD 부품을 피해주에다 넣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됐을 때 가장 효과가 큰 것들인데 그게 이제 양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그 아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도 발효 후에 5년간 매년 0.2%씩을 인하한 뒤에 지금 9%가 돼야 그때 이제 철폐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LCD 패널은 10년 비선형 철폐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섬유 우복, 그 다음에 중저가류, 이제 의류라든지 아까 우리 이동근 전문가가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의류도 이제 고가라든지 브랜드가 있는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13억 명이 넘는 인구들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하고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저가 의류, 그 다음에 신발, 특히 운동화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가격에 거의 뭐 7, 8배 정도 차이가 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 중에서도 저가용품들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뭐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요지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제 개당 단가로 따지면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가
소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이면 상당한 또 우리가 경쟁력을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뭐 상장 종목하고 뭐 크게 뭐 연관은 좀 없다. 중저가 뭐 의류주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거의 저가주라든지 동전주니까 우리 이토마토 회원님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거다. 그래서 피해주 쪽은 그렇게 정도만 저가 의류 쪽이라든지 신발 그다음에 저가 생활용품 요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면서 피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피해 업종 이렇게 이제 아까 뭐 미리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쭉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뭐 일반기계, 공작기계, 굴삭기 이런 것도 지금 뭐 사실 중국 쪽에 진출을 다 했죠. 뭐 한중 FTA 하기 전부터 해서 중국 시장에 공장을 지어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현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무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성차도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요.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뭐 관세도 없는데 뭐 아예 그 중국 시안이라는 이쪽에 뭐 진출해 있으니까 큰 영향은 없고 다만 이제 섬유 쪽에서 지금 이제 개방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저가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뭐 석유화학 쪽에서 일부 섹터 이제 합성 수지 쪽이라든지 합성 고무 쪽 이런 쪽에 이제 개방이 되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제품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 가격 단가 자체가 좀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 쪽에서 아예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없는 그 관세를 물고 해야 되는 아연 도금판이라든지 전기 강판 업종들 이런 쪽에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다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투자 전략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중 FT 수혜주를 콕 찍어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라.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시황과 연결을 지어가면서 가시는 게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물론 지금 뭐 외국인이 현 선물을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디는 저는 코스피가 2020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무난하게 2000선 돌파를 무난하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저항선이기는 합니다만 크게 무리가 없는 한은 여기서 옵션 만기일 이전까지 외국인들이 수급을 이어주면서 2000선 돌파를 자연스럽게 해줄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 가장 큰 원인은 뭐겠습니까? 역시 지금 미국의 앨런 의장이 금리 인상 시기를 상당히 안정화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6월 달로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던 게 9월 정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95.6에서 지금 94.2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대 통화국들이 전부 올라준단 말이에요. 유로화라든지 호주 달러라든지 이렇게 되고 유가도 지금 한 50불까지는 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크로적인 글로벌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지금 중국에서 HSBC 제조업 지수도 잘 나오고 있고 저는 중국도 이번 1분기 내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PMI 지수는 잘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GDP는 꺾이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은 선제적으로 공격을 잘 해나가면서 경기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달러 강세에 초점을 맞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의 지금 금리도 하락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냐. 수출주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출주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소재 산업재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금 한중 FTA 수혜주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자연스럽게
산업재 쪽이 지금 가장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 2월 중반 넘어서 대충 분위기는 그쪽으로 수급이 쏠림을 가는 이런 지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지금 뭐 환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경기 동향으로 봤을 때 이제 화학, 정유, 그다음에 철강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꼭 한중 FTA 수혜주라고 보지는 말고 지금 시황하고 연결해서 가면 자연적으로 소재 산업재 쪽에 포커싱을 맞출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중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 한중 FTA 관련된 투자 전략은 그냥 정유 화학 쪽, 나프타 쪽하고, 정유 쪽하고 화학 쪽,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주방 가전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가슴명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크게 비중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이거라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번하고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리는데요. 한중 FTA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지나치게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향후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는 전략이 저는 좀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2 마수 동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